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만 잠깐만 떠올려 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는 이제부터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 뭐라고 했어?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 그렇지. 접점의 그렇지. 접점의 x좌표에 일단은 x좌표에 정확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있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고 없으면 뭐 해주세요? 안 줬어. 없어. 뭐 해주세요? 가정. t라고 가정해주세요. 이렇게 딱 요 느낌으로 다 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알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 점을 내가 요 점을 내가 a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점을 좌표는 내가 함수 다시 y는 fx잖아. 그지? fx 했을 때 여기는 요 점을 어디다가 넣으면은 여기다가 넣으면 나오는 그 값을 여기다가 다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a, f 뭐 a, fa 해서 내가 원래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y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 있는 걔를 또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를 미분한 결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또 미분을 하겠죠. 미분해서 f'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또 어디다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옵니다. 여기는 얘 값이 뭐예요? 얘의 기울기 f'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y는 f'a, 얘가 기울기일 거고요. x-a 플러스 fa가 됩니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군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법선이라는 거 얘기를 간단히 했던 것 같아요. 곱해서 기울기의 곱이 -1이 돼서 수직이 되는 거 여기까지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여기 필수리 2번까지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접선, 법선 여기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 접점의 x좌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니까 그냥 그대로 풀면 됩니다. 되게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넘어가서 이쪽으로 와볼게요. 지금 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다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2차 함수에서 x축의 평행한 접선 구해주세요. 저거보다는 일단은 저거 먼저 2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2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x-3의 뭐야? 수직이야. 얘 수직이야 라고 해서 얘 기울기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얘 기울기는 -1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울기가 -1이 되는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기울기가 -1이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1이라고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난 현재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히 뭐라고 했고요. 접점의 x좌표 여기는 얘에 무조건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는 다 이겁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고 해볼래요? t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t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얘를 내가 뭐 해서 미분을 해서 2x-3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t-3이 됩니다. 얘가 뭐가 되겠어? 기울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기울기가 뭐라고 준 거니까 문제에서 -1이라고 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어? t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t값을 구할 수 있네.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의 좌표가 뭐였구나. 요 점의 x좌표가 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나 요점의 x좌표 1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으니까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원래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 빵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1, 빵이라는 점을 찾아냈고요. 여기 얘의 기울기는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뭐 해주면 됩니다. y는 -1에다가 x-1 더하기 0이 됩니다. 즉 y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군요.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뭐라고?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면 끝이야? 그냥 접점의 x좌표만 초점을 맞추면 끝이에요. 접점의 x좌표만 내가 알 수 있다면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가정을 해서도 뭘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 접점의 x좌표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지? 그것만 구해놓는다면 그것만 구할 수 있다면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돼. 두 번째는 x축의 다시 첫 번째로 가는 거지.
x축의 평행한 접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x축의 평행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x축의 평행하다. 기울기가 얼마였다? 빵이었다는 뜻이잖아. 그죠? 기울기가 빵이었어요. 기울기가 얼마였어요? 기울기가 빵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빵인 접선을 난 지금 현재 찾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접선을 찾고 싶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전히 난 여기 있는 요정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를 또 뭐라고 넣을 거야? t라고 넣을 거야. 그럼 기울기가 이 말은 뭐가 되고 싶다는 얘기고 이 t-3이라는 게 0이 되고 싶다는 얘기고 t값은 얼마였군? 2분의 3이었군요라고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접점의 x좌표가 나왔잖아. 그치? 거기 있는 걔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이 y좌표에다 x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y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2분의 3, 뭐가 될까요? 이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죠.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요거 4분의로 다 통분할까? 4분의로 통분하면 뭐 9 마이너스 18 플러스 8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됩니다. 해서 y는 뭐가 될까요? 기울기는 0이라고 했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y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직선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아. 그냥 다 이런 흐름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접점의 x 좌표를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구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 그게 그것만 구하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 5번, 6번이 있네요. 5번, 6번 지금 이제 빨리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봅시다. 똑같은 의미로 그냥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얘 접선 중에서 얘랑 평행한 접선은 2개 있대요. 얘랑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가 얼마였다는 뜻입니까? 기울기가 2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그럼 나는 봐봐.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기울기가 지금 2가 되는 건 이렇게 2개가 생길 것 같아. 그지? 2개가 보일 것 같아. 그 중에서 한 점, 요 점. 그냥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뭐 할 거야? t라고 가정합니다. x는 t였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저 미분한 결과가 2였을 거 아니야?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얘가 얼마였다? 2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t가 뿔마 1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접점이 2개라고 했어.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도 당연히 2개였겠지. 얘는 1, 어쩌고 하나 있었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어쩌고 이렇게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함수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얼마니? 2네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궁금한 건데, 접선의 방정식 궁금한 건데, 어차피 난 접점 알아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한 거? 기울기도 지금 알고 있잖아. 기울기 2라는 사실도 알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뭐가 되겠어? 2에 x-1 더하기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에 x 플러스 1에다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y는 뭐야? 우리가 써본 2x가 될 거고요. 저기 이제는 y는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렇게 두 개까지 나왔으면은 된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 아니? A는 1이랑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나왔어. 일단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왔으면은 일단 첫 번째는 된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를 왜 구하려고 한 건지만 잘 생각해봐. 이걸 A라고 풀어놔봐, 그지? 이걸 왜 구하려고 한 거야? 내가 접점의 x좌표가 궁금했으니까. 그걸 알아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A를 구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제 어쩌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미적분을 거의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풀이 과정에 일어나는 그 뭐가 있냐면 연계되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 기본적인 흐름을 잡고 가지 않으면은 선생님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 포기해도 괜찮다고.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왜 이런 액션을 취했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풀잖아? 그럼 이제 점점 미분은 어떠냐면 풀이 과정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그 미로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냥 풀기만 하는 겁니다. 왠지 미분 단어니까 왠지 미분을 한번 해보고 싶어. 미분을 한번 대충 해본 거고. 그래서 뭐 넣어보고 싶어. 뭘 대충 한번 넣어본 거고. 이유도 없이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내가 얘를 지금 봐봐.
얘를 가정한 이유부터 잘 생각해봐. 얘를 가정한 이유는 뭐였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니까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접점의 x좌표를 가정한 거였어. 그리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지를 알아내면은 이게 뿔마 1이 됩니다라는 요 사실을 알아내면은 접점의 x좌표가 이제 알게 된 거니까 뭘 할 수 있겠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구한 거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겠죠? 이렇게. 그 당위성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항상. 알았죠? 지금은 초반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나중에 되면 진짜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잡고 가야 돼요. 어쨌든 두 개의 직선을 완성해놓고 나서 난 지금 뭐가 궁금한가? 두 점 사이에 뭐가 궁금한가요? 거리가 궁금합니다. 그죠? 두 직선 사이 거리가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 하나만 다시 봐볼게요.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시라고 하는 직선이 또 있었습니다. 요거 두 개는 서로 평행합니다. 그죠? 얘네들만 달라요. 얘를 이렇게 달라요. 평행한 상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 사이의 거리 뭐가 되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빼기 c 다시가 됩니다. 이건 공식으로 암기해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거랑 좀 비슷하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x1, y1이라는 점 사이 요거 두 개의 사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뭐가 됐었어요?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당연히 기억해놔야겠지. 이게 원래 배웠던 거고 요거는 아마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요것도 기억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잘 봐봐. 앞에 있던 개념 있잖아. 앞에 있던 개념 두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잖아. 앞에 있던 걸 내가 까먹고 있었어. 그러면은 느낌이 어떠냐면 나는 이건 알고 있는 거였어. 알고 있는 거였는데 지금 잠깐 까먹은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런 게 있었으니까 저렇게 문제 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 문제를 또 생각 더 이상을 안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이런 문제 만나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있었긴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네. 그럼 또 물어봐야겠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몰랐어. 만약에 지금 몰랐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외우거나 수업 끝나고 바로 외워요. 알죠? 그날 배운 것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가야 된다. 특히 앞에 나왔던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만 해볼게요.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얘를 일단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이렇게 바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루트 5분의 요거 0이고 얘는 4잖아. 그치? 두 개 빼면 4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답은 얘예요. 그래서 답을 써주면 5분의 4 루트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서 자 이제 봐봐. 필수예제 4번입니다. 요거까지 풀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줄게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입니다. 필수예제 4번 별표 하나 쳐주고요. 어렵습니다. 얘는 뭐 중요하다기보다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다기보다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오케이? 이거 좀 일단 보자. 2,4에서 저기는 제 그 접선의 방정식 보여주세요. 저기 2차함수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고 여기는 얘에서 지금 2,4라는 집이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쳐보면 그냥 요쯤에 있었다고 쳐보자. 2,4.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을 때 접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접선은 뭐가 돼? 이렇게 접선 하나 생길 거고 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것도 하나 있겠죠? 접선 몇 개 생길 수 있겠어? 2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접선의 방정식 2개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여전히 나는 현재 알고 있는 게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게 뭐예요? 접점의 x좌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개가 나오면은 몇 개를 가정하면 되냐면 그냥 1개를 가정하면 됩니다. 알죠? 모르면 1개를 가정하는 거야. 2개를 다 가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식을 세워서 풀 거니까 그냥 어차피 하나만 가정해도 다 됩니다.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여전히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t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서 풀고 싶은 거거든. t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서 풀고 싶어. 근데 t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요 점이랑의 연결고리는 누구니? 이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직선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요점의 x좌표가 t라는 사실만 난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t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뭐냐면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뭐였을 거야? 여기는 얘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지. 저 미분한 거에 t는 거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2였을 거야. 맞아요? 근데 요점의 좌표는 뭐였을 거야?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그냥 요렇게 y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기울기일 거고요. 그럼 x 마이너스 t일 거고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지금 선생님이 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요 t의 값을 나는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다시 난 얘를 알고 싶은데 얘밖에 몰라. 얘랑 얘의 연결고리는 이 직선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직선은 얘를 통해서 만들 수 없으니까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얘를 통해서 만들기 훨씬 좋겠다. 왜? 요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직선이 지금 얘라고 했잖아. 그럼 연결고리는 뭐겠어요? 2,4를 지납니다 라는 뜻이겠지. 이 직선이 2,4를 지납니다 이런 뜻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2,4를 집어넣는 거야. 어디다가? x에다가. 어디다가? y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흐름만 잘 잡으면 돼. 그래서 4는 뭐가 됩니까? 4는 마이너스 2t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여기다 2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t 제곱에다가 더하기 2t가 가지며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괜찮죠? 해서 이렇게 딱 봤더니 얘가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됐어? 2차 방정식이 됐어. 왜 2차 방정식이 됐을까? 접점이 몇 개니까? 2개니까. t 몇 개 구하라고? 2개 구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딱 2차로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t값 두 개가 요점의 x좌표랑 요점의 x좌표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점을 만들어서 요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똑같은 식이 나올 거고 어차피. 그지? 똑같은 식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구해진 t값이 결국 접점의 x좌표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면 되게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일단 여기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t제곱 2t제곱입니다. 2t제곱에다 이거 뺀 거니까 t제곱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4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마이너스 6이고 여기까지 합쳐주니까 마이너스 4t.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4야. 여기 더해주니까 플러스 7. 얘가 지금 얼마였어? 4였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가면 그냥 3이다 이렇게 쓰죠. 얘 값은 1이랑 뭐였구나? 3이었구나. 됐나요? 접점 x좌표가 여기 1이랑 뭐였었구나? 3이었구나. 여기 딱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럼 다 끝났잖아. 여기다 이제 뭘 넣으면? 1 넣으면 접선의 방정식 하나 나오는 거고 t에다 1 넣으면 t에다 뭐 넣으면? 3 넣으면 또 접선의 방정식 하나 나오겠죠? 그렇게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건 연습 한번 해봐야 돼. 그냥 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이 상황 봐봐. 선생님이 그림을 괜히 그린 거 아닙니다. 그렇지? 그림 대충 하나 그려놓고요. 요점 하나 그려놓고요. 그림이 없으면 안 보여요. 이 관계가 이 식만으로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을 몰라. 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데 접점을 몰라.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가정해놓고 시작했는데 접점이 두 개 생길 것 같지만 나는 하나만 가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점과 여기는 이 점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일 거고 접선의 방정식을 t에 대한 식으로 하나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연결고리니까 여기는 이 점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고 t에 대한 방정식이 됐다면 여기는 걔는 뭐가 되고 t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t값을 구했다면 접점의 x좌표를 구했다는 뜻이 될 테니까 그죠? 접점의 x좌표를 구했어. 이게 t에 대한 방정식, t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이었잖아. t에다 1 집어넣으면 되고 오케이? t에다 3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수학에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접점이 주어진 경우,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개념 설명을 하거든. 근데 그 개념 자체가 다 똑같아요. 결국 이거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보다 접점 x좌표다. 접점의 x좌표를 줬으면 뭐 해주세요? 그냥 그대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고 안 줬으면 뭐 해주세요? 가정해주세요. 그죠? 가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를 통해서 접점의 x좌표를 알아내면 되는 거고
여긴 얘는 저 연결고리를 통해서 접점의 x좌표를 알아내면 되는 거고, 그치? 알아내기만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개의 개념은 사실상 완전히 하나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뭐 굳이 막 범위 나눠서 뭐 유형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알았죠? 여기 요 큰 흐름만 잘 잡고 있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5-8번까지, 5-8번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필수의 5번으로 갑시다. 자, 봅시다. 자, 한번 더. 해보죠. 5번으로 갑시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접점의 x좌표를 구해야 그렇지,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죠? 좋아요. 네, 그림과 같이 일단 문제 볼게. 그림과 같이 0,2에서 얘의 그래프를 줬고요. 0,2에서 이렇게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대. 그랬을 때 접점과 만나는 점 사이에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건 되게 할 말이 많은 문제예요. 일단 보자. A, B 사이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될 거야. 왜냐면 여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하거든. 그지? 그래야지 여기는 이 점도 교점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t라고 가정하고 시작할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 접점과 여기 0,2라는 요 사이에 요 관계는 결국 이 직선이 될 테니까, 접선이 될 테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쟤를 미분해요. 뭐가 됩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해가지고 x 마이너스 t 그대로 써주면 되고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2t라고 써주면 되겠거든요. 여기 얘가 여기 이 접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0,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을 거고 y에다 2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2는 뭐가 됩니다? 바로 가자. 마이너스 3t 세제곱에다 요거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라니까 플러스 2t 마이너스 2t니까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t 값은 뭐밖에 없습니다. t 값은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자연스럽게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접점 x좌표를 찾아냈어요. 접점 x좌표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 할 차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차례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집어넣을게요. y는 1 될 거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y는 x 더하기 2라는 직선이 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요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1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뭐겠어요? 여기는 요 점만 찾아내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점 찾아내러 가봅시다. 자, 여기는 요 점은 당연히 이 곡선과 여기는 얘가 만나는 교점이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애랑 누구랑 x 더하기 2라는 애랑 같게 해주고 싶어요. 그걸 만족하는 x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다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얘 방정식 근 중에 우리는 벌써 몇 개는 알고 있냐면 일단 3차 방정식이니까 근 3개일 거야. 근데 그 3개 중에서 2개는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인 줄 알았지. 2개는 알고 있어. 왜? 이 점 알고 있어. 맞아? 근이 몇 개? 접하니까 중근 가질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2개는 알고 있고 나머지 하나 여기는 얘를 지금 구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구하려고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얘를 구하는 과정, 여기는 얘를 구하는 과정을 조금 심도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근데 보자마자 얘는 이구나 이게 바로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구하는 건 아니라 일단 그냥 바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얘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고 나머지 한 근을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은 여기는 이 그림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다시 얘가 뭐하니까 접하니까 여기서 접하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접하니까 중근 가질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다른 한 근을 구하려고 여기 얘를 인수분해 해볼 건데 1이랑 0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1 한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한번 해주고 또 한 번 마이너스 1 가지고 1, 1, 0, 0 뭐니? 0 맞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우리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가 되면서 0 됩니다.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면서 x 더하기 전체 제곱 그다음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다른 한근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도 괜찮아요. 오케이? 원래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입니다라는 이 방정식의 세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한다면 근계수 관계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는 사실 교육 과정에 없기 때문에 안 배웠을 수도 있어. 유진이가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운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두 개짜리 그러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계수 관계는 당연히 배웠을 거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알파 베타가 a분의 c가 됩니다. 까지 배웠을 거야 아마. 그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있죠? 여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오케이? 다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얘 봐봐 이거 두 개지 두 개 곱이지 두 개 곱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있어주면 되거든?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 경우의 수 세 가지일 거야 3C2니까 맞아요? 그 세 가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더한 결과가 a분의 c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개를 다 곱해요 알파 베타 감마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다시 달아지고 a분의 d가 됩니다 순서는 뭐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한번 갔다면 이쪽으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이제 또 마이너스로 오케이? 요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규칙만 알고 있으면 4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그냥 여기는 이 숫자가 너무 자연스럽게 보였어 나는. 마이너스 2라는 게. 1분의 마이너스 2를 하면 2가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과 또 뭔가의 곱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다른 상대는 2였구나 이렇게 바로 찾아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좀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건 안 써도 되죠? 오케이. 이거 바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내가 찾은 거는 뭐냐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였구나 2였구나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였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지금 요 사실을 찾은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얘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찾으면 2, 몇입니다 나올 거예요. 그치? 근데 그걸 또 찾지 않아도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랬죠? 우리가 직선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기울기라고 하는 얘의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는 하나 줬어요. 얘의 기울기가 지금 2라고 기울기가 2였어요 라고 가정해봐. 그럼 얘는 나한테 뭘 준 거냐면 여기 요 길이분의 여기 요 길이 준 거야. 그죠?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준 거야. 그럼 봐봐. 얘를 만약에 3이었다고 쳐보자. 여기 얘가 3이었다고 쳐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실제로 이 길이였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잘 봐봐. 여기 얘가 3이었어요. 얘는 당연히 뭐겠어? 6이었을 거예요. 얘분의 얘가 뭐였으니까? 2였으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얘는 뭐가 됩니다? 3루트 5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이번에는 이런 상황 해보자. 기울기가 이번에 1이었어요. 기울기가 몇이었어요? 1이었어요. 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요 길이가 만약에 3이었다면 여기는 요 길이도 당연히 3일 거고 얘는 3루트 2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는 지금 뭘 받은 상황이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받은 상황이야. 얘를 자꾸 간과하니까 그 정보를 놓치는 거예요. 다시 이 상태에서 봐봐. 여기는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의 x좌표가 2였으니까 이 길이가 당연히 3이었을 거라고. 이 길이는 물론 3이겠죠. 얘는 3루트 2가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기울기가 2였다면 3루트 5가 됐을 거예요. 됐니? 그거까지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6번부터 이제 미정계수 결정이야. 그러니까 봐봐. 문제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미정계수 결정이 제일 여러 단원에 걸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그 개념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다 똑같아요. 다시
자,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이렇게 지금 미정계수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을 때 저 A랑 B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저런 문제였다면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뭘 만들어내면 됩니다? 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럼 연립해서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라고 보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미정계수 결정은 그냥 연립방정식 문제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그럼 그 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단원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미정계수 결정은 다 저런 식입니다. 됐죠? 일단 첫 번째 봐봐. 나한테 주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볼게. 0,-1이라고 얘 위에 있는 점을 줬어요. 당연히 0을 넣으면 -1이 나옵니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F0은 얼마였어? -1이었어요 라는 식을 하나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줬는데 항상 나는 이 기울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접점의 기울기가 2라는 소리잖아. 그지? 나한테 뭘 준 거야? F' 0이 얼마입니다? 2입니다라는 이런 식을 또 하나 던져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서 요거 2개를 가지고 내가 미정계수 2개니까 여기 연립해서 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볼게. 0,-1에 0 넣으면 -1이 됐으니까 B가 -1입니다. 바로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 기울기 구해봅시다. 미분해봅시다. 그럼 3x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0 넣으면 2라고 했으니까 a는 2였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 흐름으로 가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윤희 얘가 뭐한다? 접한다 라고 했어. 접한다라고 했어. 문제에서 지금 나한테 뭘 주고 있냐면 접한다는 조건을 하나 주고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일단은 선생님이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접한다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뭐다? 만난다랑 기울기 같다. 이런 얘기 했었지. 맞아? 그러니까 접한다는 건 항상 나한테 뭘 주는 거냐면 만난다랑 뭘 주는 거라고? 기울기 같다를 주는 거야. 기울기 같다. 첫 번째 만난다. 두 번째 기울기. 자 봐봐. 여기는 요 함수를 내가 fx라고 하고요. 여기는 요 함수를 내가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나기 때문에 f 얼마에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볼라 현재? 몰라요. 그지? 나는 식을 2개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잖아. 그지?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지만 식을 2개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안단 말이야. 그렇다면 미정계수는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의 미정계수를 내 마음대로 하나 더 설정해도 괜찮겠구나. 왜? 식은 2개까지 나오거든. 맞아? 그래서 그 만나는 점, 접하는 점, 거기 있는 그 점을 잡고 x좌표를 t라고 마찬가지 치환이 아니라 가정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ft는 뭐다? gt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f't는 g't입니다라는 식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2개를 연립하면은 a랑 t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니까 가정을 하는 거고 얘는 2개의 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미정계수 하나 더 설정해도 괜찮아 이렇게. 첫 번째 보자. t 나와 t 세제곱에다가 플러스니 마이너스 AT 플러스 2가 OT가 됩니다. 이런 식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저거 미분하면 5가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몇 개? 2개. 난 요거 2개를 뭐 할 거야? 이제부터 연립할 거거든. 그럼 연립의 가장 기본은 또 뭐예요? 소거입니다. 그죠? 소거. 그럼 여기서 T를 소거할지 A를 소거할지 비교해 봐야 되는데 너무나 깔끔하게 요 A라고 하는 애가 이게 딱 홀로 독립되어 있잖아. T를 소거하려면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A를 소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A는 이라고 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A가 소거된 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당연히 T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T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A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5의 T 더하기 2에다가 얘가 5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T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5T에다가 플러스 5T니까 없어질 거고 플러스 2는 0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T는 얼마였군요? 1. 넘어가면 2T 약분하면 T 세제곱이 1이니까 T는 1이에요. 됐어? 그럼 T가 1이었네. A가 얼마였구나? A는 마이너스 2였군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 방법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기본적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잘 봐봐. 첫 번째, 오늘 지금 여기서 이 문제, 이 한 문제, 요 필수의 6번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정보들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서 머릿속에 넣어보자.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정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0,1 그냥 함수값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식 하나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접선의 방정식 줬을 때는 거기에 뭘 집중하자? 뭐에 집중하자? 기울기에 집중하자. 오케이?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연립하면 됩니다. 끝.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자 미정계수 하나밖에 없었어. 접한다고 줬어. 접한다는 건 뭐한다? 만난다와 기울기 같다. 그죠? 만난다는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 기울기 같다는 같은 미분 계수를 갖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어디에 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t라고 가정해도 되겠구나. 가정해도 되겠구나. 왜? 미정계수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 더 있어도 돼. 왜? 식이 난 두 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 써가지고 정리까지 했더니 되게 복잡해 보이는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연립의 기본은 뭐다? 소거에 있다. 소거에서 t를 소거할까 a를 소거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되고 a를 소거할 거면 a는 꼴로 바꿔서 대입해주면 됩니다. t로 소거할 거였으면 t는 꼴로 바꿔서 소거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t는 꼴로 바꾸기 좀 힘들어 보이잖아. 루트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a를 소거한 거고 a를 소거해서 t에 대한 방정식 푼 거고 t에 대한 방정식 풀어서 a 값 구한 거. t값 구한 거고 t값을 다시 넣어서 a값까지 구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흐름들이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들을 캐치해가지고 그 흐름을 타고 가면 되게 쉬운 건데 그 흐름을 못 타고 가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표현들 있잖아. 접한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넘어가서 7번 문제. 자,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잘 봐봐. 저희는 두 개의 곡선이 있대요.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거기 있는 걔네들이 지금 뭐라고 줬어? 1,-1을 지나고 그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데 무슨 말이냐면 공통 접선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겠다. 그치?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이런 얘기일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뭐하다? 접하는구나 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 공통 접선을 갖는다. 무슨 뜻이라고? 접한다는 뜻이라고. 접한다 무슨 뜻이라고? 만난다? 기울기 같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되겠어? F1은 뭐가 됩니다? G1이 됩니다. F'1은 뭐가 됩니다? G'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식 몇 개 나왔는데? 두 개 나왔는데 가만 보니까 미정계수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서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서 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쉬워요. 넘어갑니다. 마지막. 이제 8번. 자 보자. 이번에는 우리한테 뭘 줬어요? 곡선 두 개를 줬어요. 곡선 두 개를 주고 또 뭘 주고 있나요? 여기 1,C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직교합니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직교한다는 게 뭐냐면 얘랑 이렇게 직선들이 이렇게 수직이 되면 직교한다는 거잖아. 근데 곡선이랑 곡선이 어떻게 직교해요? 곡선이랑 곡선이 어떻게 직교해요? 요 점에서의 얘의 기울기랑 요 점에서의 얘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면 직교한다고 말을 해요. 그게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몇 개가 되겠니? 여기 F고 여기가 G라고 생각한다면 F, 이게 뭐예요? T라고 생각해요. FT는 GT입니다. 이렇게 식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T와 G'T가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런 식. 그죠? 이게 직교한다는 표현에 얻을 수 있는 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 봐봐. 미정계수 몇 개인데 A랑 B랑 C 세 개가 있는데 식 두 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근데 만들 수 있잖아요, 세 개를. 여기서 C라는 걸 줬지 얘가 C라고 준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렇게 식 하나 나오죠? 이렇게 식 하나 나오죠? 이렇게 식 하나 나오죠? 총 세 개의 식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연립해서 풀 수 있겠구나.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잘 되고 있어? 한번 풀어봐야겠죠. 봐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두 곡선 한번 문제 직접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다 1 집어넣으면 C 나옵니다라는 식 하나, 1 더하기 2 A가 C입니다. 이런 식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C 나옵니다. A 더하기 B가 C 나옵니다라는 식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일단 얻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여기서 미분했어요. 그러면 3
x의 제곱 플러스 3x 제곱이고 요거 미분했어요. 2ax 플러스 b가 될 텐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다? 2a 더하기 b가 됩니다. 요거 뒤에 곱한 게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식으로. 됐습니다. 해서 이제 나는 미정계수 몇 개, a랑 b랑 c 3개 있고 식 몇 개 만들었어? 3개 만들었어. 저걸 가지고 이제부터 연립을 해주면 됩니다. 연립할 때 봐봐. 여기는 얘는 a랑 b에 대한 식이잖아. 그치? a랑 b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여기랑 요걸 통해서 요거랑 요걸 통해서 뭘 소거해버리면 c를 소거해버리면 얘도 a랑 b랑 b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고 걔네들이 연립하면 다시 a랑 b 다 구할 수 있을 거고 a랑 b를 구해준다면 c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 흐름을 연립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연립 방식 저건 안 풀어줘도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오늘 배울 내용을 전부 다 배웠네요. 그럼 지금부터 유진이는 여기서 앞에서부터 유제 16번까지 쭉쭉쭉쭉 풀어보고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거를 질문하고 마무리하면 될 겁니다.